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일요일 아침 방송입니다. 전승입니다. 총선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다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지난 3년 동안 집권 세력은 이 나라의 기둥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 정당들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참 세상을 잃는 눈이 이 점 하나만은 같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도 이 감염병 사태로 황폐화된 산업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세계 산업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 감염병 사태가 끝나면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가 무너진 세계 경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하는 정당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솔직히 참 저질 선거입니다. 특히 지금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자신만만한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아도 옛날에 받아야죠. 통합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참 오래된 정권심판 슬로건을 내세우는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도대체 길거리에 통합당의 캐치프레이즈를 쓴 플래카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TV에서도 저는 통합당이 내건 어떤 슬로건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처음 내걸었던 조국이냐 경제냐, 이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 캐치프레이즈도 이제는 시대를 합니다. 아마도 상대 당인 민주당이 비켜가 버린 탓이 크겠죠. 그런데 민주당의 전략은 생각보다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잘 대처해 세계의 방역 모범국이 되었다. 그래서 국격이 올라갔다. 처음부터 문을 닫지 않고 개방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잘해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자화자찬은 이제 신드롬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것도 이제는 전염병 탓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염병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러니 야당이 내놓은 경제실정 프레임보다는 여당이 제안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맞춤형 전략으로 대중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고무신이라고 혹평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이나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뒤늦게 이 정책에 올라탄 황교안 대표나 머쓱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선거기간 내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에도 없습니다. 언론은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혹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 같은 소모적 프레임이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조차도 이번 선거는 미래의 국가 비전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후보도 정당도 없다고 합니다. 지난 4월 8일 한국일보 헤드라인을 볼까요? 이런 저급 총선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헤드라인입니다. 내 한 표가 아까운 삼류 총선. 이러고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라 해야 할까요? 한국일보의 그 기사에는 양당의 총선 1일 전략을 논의하는 현안 점검회의에서도 민생인이 정책인이 하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고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을 자극해서 똘똘 뭉치게 하는 전략만 나무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문 대통령은 오늘 문전뉴스 대신 다시 현장 뉴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일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착공을 알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말은 솔직히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 대통령은 광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새로 건립하는 기념관에 새긴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였음을 확인한다. 우선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때 친일은 누굴 지칭하는 것인가요? 누가 친일이라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느 누구가 친일이 우리 역사의 주류라고 했던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진보 좌파의 아주 나쁜 버릇 하나가 바로 친일 프레임입니다. 이른바 8.15 건국세력, 산업화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프레임이죠. 바꾸고 말하면 이승만 세력, 박정희 세력을 친일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겁니다. 광복 이후에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친일파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 나라의 권력과 부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프레임은 비단 정치뿐 아니라 역사 교육과 영화 같은 대중예술에도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바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자신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려 했고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부모들은 모두 친일파란 말입니까? 이 나라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돈을 벌고 저축해서 일가를 이룬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모두 친일파란 얘기인가요? 저는 정말이지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친일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류라고 다짐하는 저 말의 저의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상대당인 통합당은 대통령의 저 말을 아무도 탄핵하지 않습니다. 집권 세력의 친일 프레임 공격은 사실 너무 노골적입니다. 민주당이 작성한 21대 총선 전략 홍보 매뉴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 통합당을 선거 현장에서 이렇게 공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에는 한없이 굴종직이고 우리 정부는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통합당을 심판해달라. 선거의 외교를 이용한 건데 이 매뉴얼을 본 일본 정부의 반응이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7월 이후에 일본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이 문재인 정부는 결국 반미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게 됩니다. 솔직히 이번 선거제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선거전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제 오후 저에게 전화를 하신 원로 언론인이 계셨습니다. 늘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역시 같은 표현을 하시더군요. 그분은 화가 좀 난 목소리로 시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아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 그 카드를 주지 못하면 정부는 더 오만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겠죠. 경제가 이렇게 폭망하고 안보가 이렇게 위태로우며 무엇보다 권력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그 정부에, 그 뻔뻔한 정부에 옐로우 카드를 던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원로 언론인은 이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은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말, 누구든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말을 약간 비트 말이죠. 정말이지 제가 4월 16일 이 토크빌의 말을 제 유튜브 방송 제목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선거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전염병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어지간한 보궐선거 투표율을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1170만 명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첫날 투표율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아승이랄 수 있는 호남에서 투표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전남이 무려 35.77%, 전북이 34.75%입니다. 반면 통합당의 안방같이 여기는 대구는 23.56%에 그쳐서 꼴찌였습니다. 경북은 28.79%였습니다. 이렇게 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감염병 탓일까요? 아니면 정권 비판도 이젠 시들해진 때문일까요? 높은 사전선거 참여를 두고도 해석은 분분합니다. 여당은 전염병 극복의 의지를 표출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 열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호남의 높은 투표율이 정권 심판 열망 때문은 아니겠죠. 어쨌든 저는 첫째 원인은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이 커진 때문이라고 봅니다. 호남의 높은 투표율도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감염병으로 인한 분산 투표 때문이겠죠. 자, 투표율이 얼마든 이번 선거의 승패는 결국 무당층이 가릅니다. 지금 무당층은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선거 일주일 전까지 적어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층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보다 반대가 2배 반 정도로 많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더군요.
말하자면 무당층 중엔 한때 보수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다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사람이 지금 다시 실망해서 여당인 민주당 지지를 포기한 그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윙보트를 한다고도 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선뜻 통합당을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라는 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에 실망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외에도 대통령 국정을 비판하는 무당층이 있죠. 주로 샤이 보수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그룹입니다. 이들은 좌파를 무척 싫어하지만 역시 한국 보수의 행태를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가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무당층을 흔드는 것은 첫째는 인물 경쟁입니다. 둘째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수죠. 이번에 김대호, 차명진 두 후보가 막말을 했다면서 적전 분열을 내보인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습니다. 김대호, 차명진 두 사람의 실언으로 미치는 여파는 1%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실언을 두고 벌어진 적전 분열은 적어도 5% 정도는 지지도를 낮추는 요인이 됐습니다. 무당층들이 등을 돌리게 했거나 아니면 투표소까지 가는 걸 포기하게 만든 거죠. 그런 작은 실수는 아주 많습니다. 선거를 주의하는 통합당 선대위 쪽에서 계속해서 N번방 음모설을 흘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한 방에 있을 거라는 건 통합당 내부의 기대에 지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는 예찬 대표까지 음모설을 흘렸죠. 한 방을 준비하지 못한 통합당으로서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지지층에게는 그만큼 신뢰를 잃는 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놀라운 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아침에 종로의 황교안 선거사무소까지 가서 황 대표에게 직접 그런 지휘부의 말들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기자들에게 그대로 다 노출이 됐는데 그 말은 이렇습니다. 당내 지도부한테 지시해서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해달라. 가급적 입을 좀 닫고 있었으면 좋겠다. N번방 사건에 여권 지도부 인사 아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 주말에 공개하겠다는 말들이 근거 없는 얘기로 결론이 나자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나선 겁니다. 입을 닫으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 자, 선거를 누가 망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부 역시 없습니다. 지금은 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단 한석 때문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통합당에 미워도 그 한석을 지켜줍시다. 그래야 이 오만한 정권에 옐로 카드를 줄 수 있습니다. 창밖에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